화면 좀 켜주시고, 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 행사는 뭐 이미 좀 공지를 들은 학생들이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건축학과로서, 5년제 건축학과로서 건축학 교육 인증을 이미 받은 지가 뭐 한참 됐고요. 벌써 이제 3번 받았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뭐 이미 그걸 다 알고 우리 건축학과, 호서대 건축학과를 이제 선택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축학 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자격을, 어떻게 보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건축사와 건축사 시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수업들에서 조금씩 이렇게 들었거나, 또는 이제 학기 초나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받은 적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제대로 된 어떤 특강이나 이렇게 설명이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런 좀 자리가 있어서 좀 설명도 좀 듣고 궁금한 것들 좀 물어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수요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이제 교수님들끼리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제 심영석 교수님께서 실제로 다른 학교들 건축학 인증을 받을 때 실사위원장, 그러니까 그 심사를 하시고 그런 인증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위원장 역할을 되게 오래 하시고, 실제로 건축학 인증원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오랫동안 하고 계셔서 실제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저보다는 훨씬 더 당연히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좀 이번 기회에 잘 살려서, 좀 힘드시겠지만 신명숙 교수님께 좀 특별히 특강을 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신명숙 교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어, 그 건축학 인증 교육과 그리고 건축사 시험, 이거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좀 자유롭게 교수님께 좀 궁금했던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 이번 기회에 좀 많이 해소할 수 있으면 사실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1시간 정도 이제 뭐 이렇게 고생을 해주실 심영숙 교수님 모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바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이외에 우리 건축학과의 교과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같이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떤 인증 제도랑 건축사 시험에 관한 거를 간단하게 제가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내 목소리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교수님 해주시면서 다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넘겨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강연 제목은 건축학 교육 인증과 건축사 시험입니다. 잘 들립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먼저 여러분들한테 국제적 상황과 국내적 상황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아주 오래전 얘기죠. 이제 벌써 94년에 자유무역이라는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무역을 관세 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한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돼서 95년에 WTO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무역의 기준들을 정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은 결국 뭐냐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려면은 사람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결국은 교육의 기준이랑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전문직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건축사 포함해서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페셔널인데 그 전문직은 각 나라가 업무 독점적 권한을 줘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들 건축사한테만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의사한테만 환자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줘. 왜 그 사람들한테만 주냐면은 그 직업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물론 있지만은 그 직업들은 모든 국가에서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나 시험을 관리하고 그 적정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한테만 자격을 줘. 그게 업무 독점적 권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건축사의 어떤 교육의 기준을 정하고 건축사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운전면허증을 외국 나가면은 국제면허증으로 바꿔서 가면은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 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운전을 못해. 그거나 마찬가지로 건축사의 그런 기준을 세계적으로 정했어요. 그게 그 1999년에 UIA 북경총회에서 결국 교육은 5년 이상의 인증받은 건축교육,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는 2년 이상의 수련기간,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나라만 국제적으로 인정하겠다 하는 게 1999년에 UIA가 뭐냐면 세계건축사연맹이에요. 세계건축사연맹이 북경총회에서 1999년에 앞으로 몇 년 뒤에 최소 5년 이상의 인증받은 건축교육과 2년 이상의 수련기간을 안 하는 나라의 건축사는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게 발표가 되니까 사실은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학과가 건축공학과의 4년제 체제였었는데 부랴부랴 2002년에 전국의 40개 대학교가 5년제로 전환한 거예요. 우리 학교도 이때 2002년에 5년제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2005년에 건축학 교육 인증원이라는 게 설립이 되고 2006년에 세계 학교가 처음으로 인증 실사를 해서 인증을 취득했고 우리 학교는 전국에서 13번째로 2009년에 5년 인증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건축 학교육 인증원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기관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2009년에 어떤 인증기관으로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1년에 건축사법이 개정됐어요. 딱 10년 전이죠. 그때 건축사법 개정의 주요 골자가 뭐냐면은 2011년 기준으로 10년 뒤에 5년제 건축학과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건축사 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 대신에 10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두겠다 하는 게 2011년에 10년 전에 그 건축사법 개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과거의 건축사 자격시험은 다 폐지가 되고 올해서부터는 새로운 건축사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기준으로 76개 전문학위 과정에 42개 프로그램 인증을 취득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70개 조금 넘는 학교들이 운영하고 있고 인증을 취득한 학교는 60개가 조금 넘고 있어요. 네, 다음. 방금 말씀드린 2011년 건축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건축학교육 인증원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졸업생에만 건축사 자격시험을 응시 자격을 주겠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3년 이상의 실무 수련을 하고 나면은 시험 자격이 생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건축사 등록원이라는 게 생겨서 여러 가지 건축사 관련한 기록들을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건축사가 평생 교육의 일원으로서 계속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2011년 건축사법이 그 당시에 2011년 기준으로 해서 10년 뒤에 2020년까지는 건축사 예비시험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론시험이 있어요. 과거에는 예비시험이라는 이론시험을 합격해야지 실기시험, 설계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없어져서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은 설계시험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건축사 자격시험 1차 예비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계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2026년까지는 허용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2027년서부터는 5년제 건축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건축사 시험을 1차 시험에 합격했건 안 했건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하고서 건축사 시험 볼 때 되는 사실은 4년제 출신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사실은 작년에도 우리 졸업생 중에 졸업한 지 4년 만에 건축사를 따고 한층 4년, 5년 만에 건축사를 땄어요. 그 시간이 점점 이제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과거에는 학력 관계없이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대신에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예비 시험이라는 이론 시험을 보고 거기 합격한 사람들이 설계 2차 시험을 보고 그 합격하면은 그냥 사무소 운영하고 그랬었는데 현행으로 따지면은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전문대학원 그냥 대학원이 아니라 건축전문대학 건축전문대학원이 우리나라에 지금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이 있고 한양대가 있었는데 그게 한양대까지 아마 포함될 거예요. 두 군데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증받은 대학에서 5년제나 대학원 건축전문대학원을 나와서 실무 수련을 3년 하면은 건축사 시험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건축사 등록원에 등록을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재교육을 받고 이게 이 순환 과정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그래서 과거랑 현행을 갖다가 표로 두 개를 비교하면은 이제 5년제 또는 건축전문대학원 출신한테만 건축사 시험이 자격 시험이 열려 있다. 다른 데는 다 시험 볼 자격이 안 된다 하는 게 골자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과거에는 대학 교육과 실무가 완전히 분리가 돼서 서로 간섭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건축사법 개정된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대학 교육이랑 학교 졸업하고 나서 3년 동안 하는 실무 수련이랑 마치 의대생들이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하듯이 그 중간 과정 또 자격증을 따서 건축사가 돼서도 어떤 실무에서 교육받는 이런 대학서부터 이런 서로 맞물려서 평생교육적인 체계에서 건축사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고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건축 전문직이 이제 건축사 시험이 권하면서 이제 생기게 된 거는 제일 큰 게 건축 교육에서 실무의 어떤 실무와 교육이 통합적 관점. 옛날에는 대학 교육은 뭐 학교나 아니면 교수가 하고 실무는 건축사는 실무만 하고 그 별개였었는데 결국
대학 교육이 인증 제도라는 거를 통해서 실무하는 사람들이 인증에 참여하고 또 건축사 따기 전에 인턴십, 수련 제도라는 거를 하면서 실무에서 또 교육을 시키고 건축사가 되어서는 우리가 인증실사 할 때 한 인증실사 팀이 5명으로 구성돼요. 그런데 그 5명은 실사 단장이 1명이 있고 교수 2명, 건축사 2명으로 구성돼요. 교수가 2명, 건축사가 2명이야. 결국 양쪽이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인증실사에 참여하고 실무 건축사가 직접 와가지고 학교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이론적인 교육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건축사들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각 학교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하는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인데 실사단장은 교수일 경우가 있고 건축사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 실사단장이 한 20여 명 되는데 교수가 한 3분의 2고 건축사가 한 3분의 1 정도 돼가지고 실사 그 팀원은 항상 교수 2명, 건축사 2명에서 동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실무 건축계의 어떤 그 관점이 대학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좋은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실무계에서 훨씬 좋은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선순환 체계가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대학 교육도 그렇고 실무계도 그렇고 서로 간에 어떤 권한도 있고 의무도 생기고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 건축학 교육 인증원에서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거를 학생들한테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내하라고 한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는 건축학사 학위 프로그램이에요. 배첼러 오브 아키텍처. 비아크라고 흔히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학교의 비아크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가면은 건축사 등록원에서 아니면 인증원에서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을 비아크를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를 가져가면은 외국 대학에서 그거를 참작해서 여러 가지 연수에 대한 거를 인증 안 받은 데랑 비교해서 훨씬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뭐 언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수는 좀 다를 수가 있고 학교 프로그램 자체는 전 과정을 갖다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인증원뿐만이 아니라 캔버라 협약이라고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캔버라 협약에 가입됐는데 그 기관들 또 아까 얘기했듯이 유네스코 UIA 세계 건축사 연맹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국내의 어떤 전문학위 프로그램은 아까 얘기했듯이 5년제 학위 과정이나 또는 학석사 연계 통합 과정, 학석사 연계 통합 과정도 우리나라에서 2개 학교에 현재 있고요. 2년제 건축대학원, 전문대학원 이것도 2개 학교가 있고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그래서 인증의 기준은 6년 인증이냐 4년 인증이냐 조건부 3년 인증이냐 인증유예 및 거부냐 이 중에 하나를 봤는데 6년 인증은 사실은
3년 전에서부터 그 이전에는 5년 인증이 최고였었는데 우리 학교는 작년에까지 3차 3번 인증을 받았는데 첫 해, 두 번째는 최고, 그 당시엔 최고가 5년 인증이었었는데 5년 인증을 받았고 3차에는 6년 인증을 받았고, 그러니까 3번 전부 최고의 기간으로 인증을 받아서 아주 좋은 결과를 평가를 받았고, 사실은 호소대 건축학과의 여러 가지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 못지않게 전국적으로 호소대 건축학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부해도 전혀 어디 가서 호소대 건축학과라 그러면은 뭐 교육받은 내용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다음 차기 인증 실사가 2025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상과 같은 내용이 이제 건축학 교육 인증에 관한 내용이고,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건축사 자격 시험에 대한 거를 알려드리겠어요. 건축사 자격 시험이 세 파트로 나눠 있는데 지금 표에서 보듯이 1교시, 2교시, 3교시가 각 100점씩에 3시간씩이야. 그러니까 점심시간 빼놓고 9시간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시험을 봐요. 그런데 1교시는 대지계획이라서 거기 밑에 출제 범위가 나와 있는데, 대지계획은 뭐냐면 건물의 내부는 안 다루고 건물의 외부만 다루는 거야. 그게 100점. 2교시는 건축설계 1인데 그거는 평면 설계예요. 그게 100점. 3교시는 뭐 단면, 구조, 설비, 지붕, 계단 이런 부분인데 그게 또 100점. 그래서 이 세 파트가 300점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A3 용지에다가 보통은 자기가 A3 아이자 그 A3 규격의 아이자 설계판을 들고 가요. 그래서 그 아이자나 삼각자나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는 프리핸드로 그려도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 과목 60점 이상이 합격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을 안 봤는데 올해서부터 봄, 가을로 해서 1년에 2번 자격 시험이 있어요. 그 대신에 옛날에는 5년 시험을 1차 시험 붙고 난 다음에 설계 시험을 5년 동안 볼 수가 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바뀐 게 봄, 가을로 1년에 2번 시험을 실시하면서 5회를 보게. 이를테면 위에 세 파트인데 그 세 파트가 합격하면은 다음에는 5년 동안은 안 봐, 5번 볼 동안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해에는 1교시 대지계획이 60점 이상 나왔으면은 두 번째서부터는 대지계획은 시험을 안 보는 것이죠. 하여튼 5번 시험 보면서 이 세 가지 파트를 합격을 하면은 건축사 자격시험 자격증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세 파트로 나눠서 이런 식의 설계 시험을 보는 게 한 2, 3년 전에 미국에서 보던 건축사 시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에 접목시킨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한 3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건축사 시험을 대대적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디자인을 시험으로 평가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내가 지금 현행 건축사 시험에서 그 문제들 뭐 이런 거를 간략하게 보여줄 텐데 그런 시험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시험의 내용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진짜 실무에서 필요한 소방이라든가 피난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영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시험의 내용이 바뀌었어. 즉 뭐냐면 디자인을 시험으로 평가한다는 게 그 건축 설계라는 게 주관적인 건데 주관적인 거를 주관적인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거는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디자인은 이제 5년제 건축학과 졸업한 사람들은 다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인정을 해주고 실무에서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어, 체크하는 게 건축사 자격시험의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몇 년 뒤에 바뀌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게 바뀌기 전에는 지금 이런 식의 시험이 계속 앞으로도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학교 설계랑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네, 다음. 이게 시험 문제예요. 2018년도에 대지 계획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요구 조건들이 쭉 나오고 요구 조건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상세하게 나와요. 그 도면 표기를 어떻게 하고 뭐 필요한 게 뭐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지의 조건이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이런 대지 조건이야. 이런 대지를 주고 앞장에서 얘기한 그 지금 두 장이 문제 하나가 되겠죠. 지금 이게 배점이 100점 만점에 35점짜리 문제라 이거죠. 즉 1시간 정도에 풀어야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고 뭐 층수가 어떻고 저기 보호 수목이라고 왼쪽에 있는데 그 보호 수목에서는 얼마나 이격하고 뭐 이런 요구 조건이 다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최대 면적을 산정하려는 게 문제였었어요. 다음 봅시다. 요게 이제 학원에서 모범 답안 비슷하게 사실은 그 땅에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선 제한 포함해가지고 한 6층 높이로 해서 저쪽 평면으로 하면은 전체 면적이 2,000 제곱미터 몇백 제곱미터가 되는 이게 최대 면적이다. 결국 요 한 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A3 용지 규격에다가 이런 문제가 대지 계획이 100점이었었는데 35점짜리라 이거죠. 이런 문제가 결국은 한 시간에 하나 정도씩 풀어야 된다 이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대지 계획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주차장 관련인데 예를 들어서 호텔의 지상 주차장을 거쳐서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게 동선을 짜려는 요구 조건인데 대지가 왼쪽이랑 오른쪽 대지가 레벨이 틀린 거죠.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뭔가 경사로가 만들어져야 되고 동선이 쭉 주차장을 거쳐서 저 지하 주차장까지 그러니까 건물은 설계를 안 하고 외부만 설계를 하는 게 대지 계획이죠. 이건 100점 만점에 이건 30점짜리 문제였었네요. 그래서 이런 게 대지 계획이고 평면 계획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잘 알 거예요. 평면 계획은 뭐 잘 알 테니까 요구 조건이 근데 거기에서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평면 계획은 뭐 따로 언급을 안 하고요. 다음 보죠. 이게 이제 건축 설계 2 이래서 뭔가 단면 설계, 계단 설계, 지붕 설계, 이제 설비 이런 건데 이거는 고층 오피스 빌딩에 피난 계단이 있고 각종 설비, 예, 실들이랑 샤프트 뭐 이런 거의 설계가 그것도 이제 요구 조건이 이제 한 장에 또 들어가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어떤
그린 코어의 평면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시험은 100점 만점에 50점짜리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이 각 파트별로 현행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본다 이것이죠. 다음. 그게 끝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고 실무에서는 다 컴퓨터로 진행을 하는데 저런 식의 A3 도면으로 손도면을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쨌거나 저런 시험을 지속되는 한은 우리가 그 제도 탓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학교에서 1학년서부터 뭔가 이 도면 그리는 연습하고 이러는 게 다 저런 건축사 시험이랑 나중에 보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의 설계 수업을 열심히 하면은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실무에서 3년 수련하면서 기술적인 것들을 더 이제 훈련을 하면은 실무 수련 3년 뒤에는 모든 학생들이 건축사 시험을 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특강을 마치겠고요. 저는 나는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다 싶은 사람 한두 명만 좀 질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어차피 저희가 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출석 체크해야 될 수업들도 있어서 자료를 주면 거기다 이제 질문 사항을 저한테 주면 제가 모아서 교수님께 전달하거나 네, 또는 그 각 과목마다 좀 자기애나 대설비나 이런 수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또 답신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일단은 이번 시간에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학생이 혹시 있나요? 한두 명 정도만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으면은 음소거를 켜주시고, 잠깐, 제가 질문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없나요? 아니면 채팅창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연을 잘해서 질문이 없 네, 질문 있는 그러면, 사람은 다음에 내 이메일이나 연구실로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요거 오늘 참여한 학생들 마지막으로 스크린 캡처만 좀 잡으려고 하니까 죄송한데 화면을 좀 켜주시고 그 사이에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좀 채팅창에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화면 좀 미안한데 좀 켜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좀 스크린 캡처를 남겨놔야 우리 나중에 인증 보고서에 이렇게 집어넣고 할 수 있어서 네, 좀 부탁 좀 할게요. 화면을 좀 얼굴을 좀 불편하겠지만 좀 켜주세요. 네, 다 됐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좀,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기간 또는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 학년들도 이미 있을 텐데, 바쁜 와중에도 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못 온 학생들한테도 좀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한다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못 온 학생들을 위해서도 좀 다른 방식으로 오늘 있었던 이 행사를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해주시고, 결국에는 이 교수님 강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거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평상시에 궁금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기 좀 애매한 부분, 그러니까 특히 또 100명이 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질문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간단하게 좀 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질문을 해주면 제가 모아서 교수님께 드려도 되고, 여러분 궁금하면 교수님께 직접 메일이나 이렇게 찾아뵙고 질문 드려도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좀 서두에 이야기 좀 했지만, 교수님이 거의 그래도 건축학 인증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제 인증에 관여를 해주시고, 많은 학교를 방문한 상황을 아시고 계셔서, 사실은 이만한 전문가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좋은 기회니까, 괜히 멀리 서울까지 가서 모르는 분한테 물어보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우리 교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좀 많이 질문해서, 이번 기회에 좀 건축학 인증에 대해서 많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호서대 건축학과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조금 더 자랑을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로 네,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고, 교수님 혹시 추가로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충분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했고요. 다음에 뵐게요. 네, 나가주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